여러분, 월스트리트에서 이름만 들어도 기업들이 벌벌 떨던 사람이 있었어요. 이 사람은 기업의 비리를 파헤쳐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. 그런데 말이죠,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주특기, 가장 강력한 무기를 그냥 내려놨다는 겁니다. 네, 바로 그 사람이 공매도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머디워터스의 창업자 카슨 블록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공매도는 이제 죽었다. 와, 이건 그냥 뭐 의견 제시 수준이 아니에요. 이건 거의 시장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충격적인 선언이자 고백인 거죠. 자, 그럼 궁금해지잖아요? 아니 대체 왜 세계 최고라고 불리던 공매도 투자자가 갑자기 하락에 베팅하는 걸 그만뒀을까요? 도대체 시장에서 뭘 봤길래 이렇게 태도가 180도 바뀐 걸까요? 오늘 우리라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, 바로 제왕의 충격 선언입니다. 카슨 블록이요. 요즘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? 공매도 세계의 배교자래요. 스스로 신념을 저버렸다는 거죠. 자기 밥줄이었던 핵심 전략을 버렸으니까요. 왜 이런 엄청난 결정을 했는지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가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좀비 시장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. 이름부터 좀 으스스하죠? 맞습니다. 이 좀비가 도대체 뭔지, 그리고 이 좀비가 어떻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지를 이해해야만 이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. 이 좀비 시장을 만드는 가장 큰 힘, 그게 바로 패시브 펀드예요. 이게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랑 되게 가까운 얘기입니다. 예를 들어 미국 직장인들이 매달 붙는 퇴직연금, 포스론 1K 같은 거요. 이 돈이 거의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패시브 펀드라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. 근데 이 펀드들은요, 아주 단순무식한 규칙 하나만 따릅니다. 자,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예전에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뭘 봤죠? 이 회사 괜찮은 회사인가? 돈은 잘 버나? 이런 걸 따졌잖아요.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죠. 그런데 패시브 투자는요, 딱 하나만 봅니다. 이 회사가 S&P 500 같은 지수에 들어가 있어? 그럼 사. 끝. 회사가 뭘 하는지, 실적이 어떤지 전혀 상관 안 해요. 그냥 지수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월급에서 나온 돈이 매달 기계처럼 꽂히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그렇죠. 경제가 실제로 좋든 나쁘든 그냥 돈의 힘으로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. 펀더멘털, 즉 기업의 실제 가치와는 완전히 따로 노는 시장. 바로 이게 카슨 블록이 말하는 좀비 시장의 정체입니다.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 없이 움직이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더 막강한 존재가 버티고 있습니다.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이죠. 여러분,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생각해보세요. 시장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바로 어떻게 했죠? 연준이 그냥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서 쏟아 부었잖아요. 이젠 시장이 하락하는 쪽에 돈을 거는 건요, 그냥 어떤 기업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. 미국 정부랑 맞짱 뜨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겁니다. 이길 수 있겠어요?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. 그럼 시장은 절대 안 무너지겠네? 이렇게 패시브 자금이랑 정부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요. 그럼 시장 붕괴라는 그 엄청난 리스크는 그냥 공기종으로 사라져버린 걸까요? 아니면 혹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어딘가로 스며들어서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? 바로 이 부분에서 카슨 블록의 분석이 정말 소름 돋게 날카로워집니다. 그는 경고합니다. 그 위험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고요. 오히려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곳으로 옮겨가서 지금 웅크리고 있다는 겁니다. 그곳이 어디냐? 바로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 중 하나인 거대한 미국 보험사들의 심장부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리스크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. 그냥 위치만 바꾼 겁니다. 보이지 않는 곳으로요. 그리고 카슨 블록은 말합니다. 만약 거기가 터지면 2008년 금융위기는 그냥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고요. 자, 그럼 이 위험을 어떻게 숨기는지 그 수법을 한번 따라가 보죠. 먼저 사모펀드들이 보험사를 사들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꼬박꼬박 낸 그 막대한 보험료 있죠. 그 돈으로 만든 자산을 아주 위험하고 뭐가 뭔지도 모를 불투명한 자산에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는 진짜 교묘한 방법으로 이 위험 자산이랑 빚을 회계장부에서 싹 지워버립니다. 이 마법 같은 수법을 그림자 재보험이라고 부릅니다. 이름 그대로예요. 그림자 재보험. 정부의 감시가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위험을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막 돌리는 거죠.
계열사끼리 폭탄 돌리기 하는 거랑 똑같아요.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미국 본사 재무제표는 깨끗하고 너무 건전해 보이죠? 하지만 그 장부 뒤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저기 멀리 있는 자회사 창고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시장의 비밀을 다 꿰뚫어본 카슨 블록.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? 당연히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. 시장이 떨어지는데 돈을 거는 건 포기했지만 대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.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. 옛날에는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데 베팅하는 공매도, 즉 숏 포지션이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이 이상한 시장 구조 속에서도 살아남을 콕 집어서 특정 자산을 사는 전략, 바로 롱 포지션으로 180도 돌아선 겁니다. 그럼 뭐 사고 있을까요? 그가 눈여겨보는 곳은 이렇습니다. 첫째,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나라들,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곳들이죠. 둘째, 돈의 가치가 불안해질 때 가장 확실한 피난처가 되는 금 같은 원자재. 심지어는 이례적으로 자기가 스오라인 골드라는 금광회사 주식을 샀다고 콕 집어 공개까지 했어요. 이건 진짜 이례적인 일입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왜 하필 금광이냐는 겁니다. 이게 그냥 인플레이션 오니까 금 사야지 하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. 훨씬 더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.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광산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금이 필요할 때 공급이 수요를 절대 못 따라갈 거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베팅을 한 거죠. 한 수 위를 내다본 겁니다. 자,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. 시장의 규칙이 이렇게 바뀌고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과연 지금 내 포트폴리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? 그럼 이 무적처럼 보이는 좀비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요? 아니요. 카슨 블록은 딱 한 가지 이 시스템의 아킬레스건을 지목합니다. 그게 뭐냐면 바로 실업률 급등입니다. 아니, 왜 하필 실업률일까요? 이유는 간단합니다. 사람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뭘 깨겠어요? 네, 바로 퇴직연금 계좌에 손을 대기 시작하겠죠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지금까지 시장을 떠받치던 그 거대한 패시브 자금의 흐름이 수도꼭지를 반대로 튼 것처럼 시장 밖으로 콸콸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. 바로 그 순간이 이 모든 거대한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지는 방화쇠가 될 거라는 거죠. 자, 보세요. 공매도의 제왕이라는 사람마저도 자기 밥줄이었던 무기를 버리고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시장의 규칙이, 판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한 거죠.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. 나는, 내 포트폴리오는 이 완전히 새로워진 게임의 룰에 맞춰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?